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8월 25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3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시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이런 정도로, 즉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각각 0.2%, 0.4% 강보합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약간 실망스러운 측면도 좀 있죠.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결국 또 하나의 꿈의 지수라고 할 수 있는 15,000포인트를 여하히 가뿐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과 대별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어제 그제 우리 증시가 지옥의 조정 장수를 마치고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반등세를 잊지 못했다는 점도 또한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강력한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약간 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테이퍼링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이상, 자,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한국 증시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들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최악의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시장이 안정되었다 하는 것에 1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후반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발 호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풀려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지수 3200 정도로 원래 그 정도만 보자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가뿐히 넘어가서 3300 또는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의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도 한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특별히 어떤 특정 이슈나 어떤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종목군들 삼성전자, 네이버, 또 현재 SKC,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들 종목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또 그와 관련된 이슈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종합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OCI도 있네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약간만 매수로 해두자고 했던 이지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그룹이 3년 내 240조 원 정도를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죠. 현재 상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적어도 삼성전자를 가장 중요한 장기 투자 정석 종목으로 삼고 있는 이상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뿐더러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소지까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일단 종목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는 메타버스 테마다 했는데요. 자, 오늘 같은 날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보합금 근방에서 현재 움직이는 그런 장세일 때에는 보통 이러한 인기 테마주들이 부각될 만도 한데요. 맥스도 그렇고요. 또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죠. 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이 점이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명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전혀 아니죠. 여전히 강렬한 테마이고요.
이슈도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근시일 내 또다시 계속 기회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종목은 딱 두 종목입니다. 맥스트, 자이언트 스택.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물량 계속 갖고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매수할 기회다 하는 거고요. 자, 이지미디어는 실적이 다소 좀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매수하자 했던 건데 벌써 며칠 사이 현재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전에 많이는 매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물량은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물량은 그냥 가져가 주시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종목이 있죠.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신제품이 발표가 됐죠.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갤럭시 Z 폴드 3 및 G 플립 3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신제품이 현재 지금 예약 판매가 92만 대, 실제 판매가 27만 대라고 하죠.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해요. 해서 적어도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한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이러한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얼리 어댑터이죠. 전 세계 이용자 현황을 선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흥행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흥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그것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겠다. 흥행 대박이다. 글로벌 흥행 대박이라는 관점이죠. 그랬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서 힌지 즉 그 안에 그 경첩 역할을 하는 그 부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KH바텍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음봉이 나왔고요. 음봉 저점에서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 했던 건데, 자, 오늘도 그럴 기회가 있었고요.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죠. 25,000원 이하면 여전히 큰 부담되지 않습니다. 단기 목표 가격은 일단 1차 3만원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별 종목은 그런 정도. 그리고 어제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음봉 떨어진 원익 IPS는 현재 오늘 매수하지 말자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팔지 않았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주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바꾸고요. 차트를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서 전체 상황을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슈인데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0포인트 꿈의 지수죠. 여기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여하히 잘 극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아마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내년 정도에 2만 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국내 IT 대형주들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미국 나스닥의 강세는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된다 하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인데요. 미국 경제 회복이 둔화된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악재인데 오히려 그 악재가 호재로 둔갑한 역설적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IHS 마켓 민간 조사 기관입니다. 8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61.2가 나왔다는 건데, 지난달 현재 7월달 63.4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1.1%에다가 또 얼마 전 골드만삭스에서는 3분기 GDP 전망을 현재 9% 정도로 봤던 건데 5.5% 정도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연율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사실은 현재 그 미국 경기 회복이 빠르게 현재 회복되는 것으로 봤던 건데 생각보다 그 회복의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악재인데 증시는 좀 다르죠. 오히려 미국 정책, 미국 연준의 기조를 그동안에 테이퍼링 좀 빠르게 좀 조기 실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설이 나돌았던 건데, 자,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8월 27일 날 현지 날짜입니다. 잭슨 미팅스 1년에 한 번 열리는 경제 심포지움이고 이 심포지움에서 매우 중요한 발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 일정이 제시될 걸로 봤던 건데 아마도 이번에 이러한 경제 지표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등이 그 일정을 발표하지 않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아마도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기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만 나오더라도 이머징 마켓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 만약 그런 정도가 나온다 했을 때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외국인들의 보다 강도 높은 대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매수하는 제1순위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동안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바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더 이상 대규모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밑조의 본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편안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요. 테이블만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제와도 또 다르죠. 어제는 관망했던 건 오늘 약간 좀 매도하는 그런 수비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자, 기관들도 적극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오히려 코스닥이나 선물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테이블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신히 현재 현물 쪽을 금융투자비로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고 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히려 일반 개인들만이 코스닥을 유독 많이 매수하는 것, 이거는 약간 불편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고점에서 특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고점에서 추격하는 것은 지금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수급상의 신호가 나와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주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보합권 근처에서 이제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증시 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른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 전체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또 전 세계 증시, 특히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잭슨 미팅스에서의 연준의 스탠스, 그 스탠스가 중요하므로 그 스탠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 심리가 지배했던 하루였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2919%. 미국 증시는 얄밉게도 너무 안정적입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아주 혼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 93.0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계속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WT 원달러 환율은 약간 올라갔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모습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어제 그제 장대 음봉 떨어지고 오늘은
십자 형태의 짧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관망하는 분위기이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아마도 1,100원, 1,100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가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아마 그런 수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종합지수상 3,300이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 매수가 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크로스 체킹 하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인데요. 베이시스가 조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은 구속도 남아 있다는 거죠. 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긴 하나,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베이시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그런 정도만 보도록 하죠. 확실치가 않습니다. 일단 관망 모드인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 하는 정도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뭐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약간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 위치가 결코 부담되는 위치가 전혀 아니죠. 중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눈 딱 감고 매수하시면 되겠지만, 단기를 보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봐야 된다 하는 건데, 그 타이밍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물론 단타할 대상은 아니지만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도 나쁜 타이밍이 아니니, 그런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쯤 즉 75,000원대 매수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등이 시원한 반등까지는 아니죠. 0.7% 정도. 그래서 96만 3천원, 아직 100만원 이하인데요. 자, 어제 떨어졌던 것은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번 삼성그룹이 3년 내 240조 투자 양대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이고요. 또 한 군데는 현재 바이오 쪽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신 이건희 전대 회장이 5대 신수종 사업을 당시 주창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2개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그 사이 많은 LED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 등등은 현재 그 5대 신수종 사업에서 지금 현재 지금 떨어진 지 상당히 오래가 됐죠. 가장 중요한 2가지 사업만 남고, 그 2가지 사업에 삼성그룹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 맞춰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바이오가 상당히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고, 그 한가운데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현재 제4공장이 건립 중에 있죠. 25만 6천 리터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40만 리터로 생산되는 그 캐파를 더 늘릴 계획을 갖겠다고 하죠. 아직은 25만 6천 리터 공장을 짓고 있는데 더해서 40만 리터짜리로 지금 확대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5공장, 제6공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캐파나 그 건립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실공히 이미 세계 CMO 부분 세계 1위 업체입니다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격차를 더 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바이오 부분에 TSMC로 거듭나는 종목이 바로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것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가는 100만 원, 이미 제가 2년 전에 제시했던 그 가격 목표대까지 왔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을 향해서 간다는 건데, 적어도 일단 뭐 3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빠르면 2년 내에 거기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하는 관점으로, 앞서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마스터 플랜, 그 중에 240조 투자의 한 축이 바이오에 있다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판단하시면 현재 이 뚝심이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시각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강조드리는 거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계속 밀고 나가면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 우리는 무조건 바이오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종목 한 종목에 초점 맞춰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오늘 약간 좀 약하죠. 특별히 악재가 치명적인 악재 또는 어떤 상당히 중대한 악재가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살짝 약간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정도의 악재가 있었기에 잠깐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인해 결제 방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사위 통과. 지금 입법 과정에 입법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조만간에 이제 입법화 된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인해 업체들이 현재 입점업체 이제 아무래도 앱마켓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그 마켓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입점업체에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그리고 거기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고액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그런 불공정 행위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앱마켓,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뭐 쿠팡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네이버 온라인 쇼핑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 앱마켓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건다는 뜻이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와 관련된 입법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면 그와 관련돼서 정부 당국의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에서 일단은 악재긴 악재인데, 이것이 치명적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약간의 악재 정도가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거래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악재도 아니고 하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계속 보입니다. 이 종목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40만 원대 정도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100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다음은 SKC. 어제 제가 SK텔레시스 자회사와 관련된 악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악재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선반영도 그냥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너무 예민하게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시장 분위기, 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시장에 피난처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C였던 건데, 그때 들어왔던 물량이 그런 악재를 빌미 삼아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제 그제 급락한 것을 끝났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갖고 있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겠죠. SKC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실적 좀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게 개별 종목이라면 모르겠지만 SK그룹의 주요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종목입니다. 따라서 SKC가 잘못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신감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OCI가 있는데요. 오늘 6.48%는 꽤 탄력적으로, 사실은 지난 6월달, 7월달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 대략 한 12만 원 정도 그 부근에서 제가 실적과 관련, 특히 내년도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이 종목이 유망할 것이더라고 했던 건데, 그 당시 이후에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해서 살짝 물량을 줄이거나 빼거나, 또는 현재 좀 길게 보실 분들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현재 그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이하입니다. 그래도 그때 사신 분들은 아직은 물려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오늘 급등을 함에 따라서 상당 부분 회복이 됐죠. 대략 12만 원 근처에서 매수하시고 갖고 계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특별한 호재가 별도로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역시 금년 실적보다는 아마 최근에 약했던 것은 2분기까지 폴리 실총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왔기에 3분기 때부터는 피크아웃 정점이 지나가서 현재 폴리시콘 가격 다운에 따라서 실적에 약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악재 때문에 못 간 거였었거든요. 사실은 그건 단기적입니다. 내년부터의 사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또 중국의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돼서도 기회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있죠. 이건 좀 길게 봐야 될 개별 호재인데요. 인천에 있는 동양화학 부지, 자 이것을 개발한다는 거죠. 미니 신도시. 그 규모가 제법 큽니다. 70만 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과 관련된 개발차 기대감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차후적으로도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종목은 약간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매수해두는 그런 종. 근데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내려왔을 때 대략 11만 원 근처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 타면 잡아보되,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팔지 말고 어차피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시장이 풀려나가서 특히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기대가 되면, 그러면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되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SK OCI는 그런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이 네이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이버에 각종 지금 네이버의 지금 플랫폼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이용자 규모가 글로벌적입니다. 크다는 것이죠. 일단 라인, 지금 일본 등 동남아에서 대만까지 포함한 해서 많이 이용되는 SNS 라인이 있죠. 그 라인 실 이용자가 1억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비록 카카오 같은 한국에 있는 카카오와 대비를 하면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카카오가 절대적인 위에 있지만,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밀리지 않는다는,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 1억 9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고요. 또 카메라 앱 등이 있어요. 카메라 앱 등 스노우 같은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건수가 무려 15억 건이나 된다는 거죠. 이것도 글로벌 수준입니다. 그리고 밴드 다운로드도 1억 3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고, 또 제페토,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그 가입자가 2억 명이나 된다는, 누적 가입자가 2억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브이라이브와 그리고 그 브이라이브의 다운로드 건수도 1억 명이 넘어간다는 거죠. 다 억 단위로 놀아요. 이런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관련된 잠재력도 사실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각 증권사에서 나온 평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별로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이 부분이 하나씩 둘씩 평가받는 수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의 잠재적 미래 주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초대규모 투자,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려야겠네. 3년 내 240조, 이 정도 투자는 역대급이죠. 보통
130조 뭐 또는 170조 투자 뭐 이런 정도 그렇게 이제 그 규모를 밝혔던 바 있었던 건데요. 그를 훨씬 능가하는 240조, 그것도 3년 내입니다. 투자 대상은 딱 두 개로 집중이 되죠.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만 180조 정도 한다고 하죠. 2018년 이후 2020년 작년까지 이미 130조 선투자한 게 있고, 그거에다가 더해서 추가적으로 180조를 투자한다는 거니까 최근 5년 사이 무려 310조나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3년 내 유의미한 글로벌 M&A를 추진한다 라고 했죠. 이 부분은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어 있을 때 그때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부각된 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XP,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1위 업체죠. NXP 인수를 추진했다가 결국 포기하게 됐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인수가가 80조가 제한되고 있다 하는 것. 50조, 60조도 많다고 해서 거절했던, 마다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보다 더 높은 80조인이 부담될 수가 있죠. 물론 충분히 삼성전자 마음 먹으면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동력은 이거보다 훨씬 높죠. 거의 110조 내지 많게는 150조까지 동원이 가능한 삼성전자 입장에서 매수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인수할 수 있으나, 하지만 80조라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은 모양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 기술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서 주요 국가의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것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미국 등 각계 당국에서는 반독점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상당히 까다롭게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D램도 만들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까지 현재 확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독점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해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NXP 인수는 포기하고 그 인수 대상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년 내 의미 있는 M&A를 성사시키겠다라고 공표했으니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다소 맥빠지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부분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14나노, 좀 15나노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14나노 이하 반도체 D램 개발 양산, 그리고 그 기술력을 계속 벌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단 낸드도 지금 싱글 스택이죠. 싱글 스택, 더블 스택이 아니고요. 현재 싱글 스택 방식으로 200단, 지금 현재 뭡니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178단은 더블 스택입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 스택 방식으로 본다 했을 때는 근데 이 삼성전자의 낸드 기술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200단 이상의 낸드를 축적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한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의 GAA 기술이 적용된다는 거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지금 현재 TSMC가 가장 중요한 기술로 보는 게 핀셋 공정입니다. 핀셋 공정 3면을 차단하는, 3면에서 전류를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기술을 핀셋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4면에서 차단하는, 그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기술을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인데, 삼성전자가 세계 가장 먼저 개발한 그런 기술,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양산 체제를 구축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술이 삼성전자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술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결국 이 기술을 통해서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결정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로 본다는 것이죠. 아직은 시작 단계이므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 중심은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계속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나 또는 데이터 센터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처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도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HBM, PIM, 특히 PIM이 중요한데 프로세서 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안에 연산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첨가, 부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CPU, 중앙 처리 장치죠. 와 그리고 칩 간에 현재 지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한 트래픽, 교통 체증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를 해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이 바로 PIM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딴 데선 도저히 이 부분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격차가 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기술이 지금 D램 칩 하나하나에도 들어가고요. 모듈에도 들어가고 모바일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적용 범위가 처음에는 D램 칩 하나에만 적용됐던 것이 모듈 및 그리고 현재 모바일 부분에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초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거죠. 그만큼 HMPIM이라고 하는 기술이 상당히 강한 기술 성장 동력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HKMG 이게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뜻일 겁니다.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 이 공정도 누설 전류와 관련된 건데 누설 전류를 완벽히 차단을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관리를 함에 따라서 그 공정에 대한 수율이나 그 성능을 상당히 늘린다는 개념으로 특히 대표적인 표준 제품이 DDR4 이상의 DDR5까지 개발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DDR4도 그렇지만 앞으로 현재 시장 표준 제품이 될 DDR5의 적용에 대해서 그 시장도 역시 삼성전자가 현재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석권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 전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저런 기술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개발했다는 이유로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슈화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했다는 건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현재 그 기술 하나하나가 여전히 삼성전자가 모두 다 앞서 있다는 거죠. 그냥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격차로 이미 앞서 있고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일본 매스컴에서 보도된 기술 역전이라고 하는 우려는 이를 통해서 완전하게 불식됐다, 제거됐다,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과 관련된 불안감을 떨쳐버리시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다소 무거우나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여전히 유망한 종목이다. 10년지 대계 이런 관점으로 10년 앞을 보고 또는 더 길게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심정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끌고 나가시면 된다는 건데 인내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단기로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 느리거나 어떨 경우는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상당히 애를 먹이는 측면이 있는데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보면 결국 삼성전자의 흐름이 맞다는 거죠. 가장 좋은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시각과 인내, 그게 부합되는 인내심을 갖고 삼성전자를 가져가줘야 된다 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연연하지 말고 계속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보유 비중을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뜻으로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